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오르면서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한 과실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신고 금액을 경신하면서 연간 350억 달러의 FDI 유치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 투자 거점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자평했지만 도착 금액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쳐 빛이 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3% 상향했습니다. 엔비디아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과 테스트 승인 등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다며 삼성전자가 주고객인 AMD에 HBM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3월 ISM 제조업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제조업 PMI는 50.3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도 올랐고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제조업마저 회복세를 띠기 시작하자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더 탄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피벗 기대감은 후퇴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채금리는 치솟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4.3%까지 오르면서 2주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나스닥만 소폭 올랐을 뿐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에서는 통계청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3.1% 오르면서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과실류의 상승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과실류 중에서도 특히나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의 경우에는 무려 9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거리 고물가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세도 장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현재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현재는 0.1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2752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론발 훈풍에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 하이닉스도 견조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금융 쪽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에 화장품 섹터도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350선을 상회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기우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무려 6천 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2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각각 4,748억 원, 1,277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낙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현재는 2%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892선까지 내려온 가운데 중소형 제약바이오 약세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낸드, CXL, SSD 쪽 강세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 소식에 정유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팔자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제약, 제조업 위주의 팔자세 보여주면서 1,707억 원, 3,012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2, 3주 사이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인데요. 낸드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SSD의 2분기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기업용 SSD 품귀 현상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CXL, SSD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오셈을 필두로 엑시콘, 네오셈, 파두 필두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시콘의 경우 SSD 테스터와 메모리 모듈 테스터의 경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공급자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터치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34,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오셈은 11% 넘게 빨간불 켜내면서 15,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두 역시나 강합니다. 11.43% 빨간불 켜내면서 18,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2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아직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신고 기준일 뿐 도착 기준은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고요.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SD가 품귀 현장을 빚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SSD의 가격을 기업용 기준으로 25%대까지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 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혼조 양상을 펼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힘이 크게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뭐 화장품 수출 늘어난다. 로 이제 했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 이제 보이셨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증가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뭐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수출이 1.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30% 정도의 이제 수출 증가율을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지역의 수출 규모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감소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이외의 지역, 뭐 대표적으로 북미나 일본,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지역의 화장품 판매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브랜드 중심으로 조금씩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제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제 마케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외부에 이제 발주를 하는 외부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인디 브랜드의 이제 성장과 더불어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화장품 ODM, OE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관련된 OEM, ODM 업체들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올해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의 즈음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화장품주의 주가가 청실호에 켜지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비중국 시장에서 사업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디 브랜드와 ODM, OEM 업체까지 살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변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 알아볼게요. 예,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 타이밍. 그래서 다시 찾아온 반도체 봄이냐라는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3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3.1% 정도 증가됐는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수출액 기준에서는 117억 달러를 좀 돌파하면서 21개월 연속 최고치를 좀 갱신했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좀 특징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던 부분이 4대 IT 품목 이 부분이 동반해서 모두 다 수출 증가폭으로 좀 전환됐던 시점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4대 IT 품목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인데 이 관련된 수출 비중이 바닥을 찍고 다시금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는 관점에서는 향후에 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시장에 관련된 확대. 그래서 여기서 연계되는 종목들이 중국향에 관련된 디스플레이 IT 업종에 대한 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4월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3조 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형성됐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월과 3월에는 4조 원대 초중반 그리고 4조 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난주 그 올해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5조 300억 원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예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최고가가 났죠. 5조 7천억 원대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래서 컨센서스가 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는 것은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업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원래 예측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대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반도체 부분 안에서에 대한 파일을 보면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갤럭시 S24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좀 힘입어서 여기서 반도체 사업 부분, 즉 DS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이번 주 반도체 수급을 좀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52조 신고가 갱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1분기 실적 안에서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시장 전망치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조정이 좀 빌미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실적 회복이 아니라 그동안 주춤했던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회복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하반기에 HBM 반도체 공급 안에서에 대한 이 영업이익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중요한 실적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봄이온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반도체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4대 IT 모두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실적에도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반도체 수급을 끌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반대로 배드뉴스는 어떤 거 바라볼까요? 예,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낙폭의 PBR도 제자리로 그래서 힘 못 쓰는 밸류업 수혜주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좀 분석된 기사가 최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기대감 그래서 뭐 은행주가 강했고요. 지주사, 생명, 뭐 보험 관련된 어떤 이 섹터들이 좀 굉장히 좀 강했고 자동차 주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 기대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 주가를 보면 이 대표적인 자동차주였던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2월 말까지 약 20%대가 좀 상승을 했지만 최근 가량에서는 뭐 기아가 약 10%대하락을 좀 했고요. 현대차도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좀 접어들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쇠퇴하는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 도입 이슈는 지주사,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은행, 증권, 보험업종 관련된 어떤 수급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지주사도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형국이었지만 여기서 두산과 CJ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계열 회사 안에서 또는 자회사에 관련된 이 외형 확장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더 상향했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 어떤 이슈는 이 금투세에 관련된 어떤 폐지에 대해서 이 야당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정치적 어떤 이슈도 좀 일부분 좀 반영된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과거에 일본의 도입 사례를 봤을 때 일본도 도입 이후에 대한 기대감 이후 약 15% 정도 평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올해 향후에 2차 세미나 그리고 상반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방침이 정해지고 연말 안에 ETF에 관련된 조건들이 수립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금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좀 잘 내고 배당 성향이 강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성향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낙폭이 주는 구간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배드뉴스로 바라보셨는데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도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배드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뭐 영사관 폭격 이란, 이스라엘의 보복 공건 뭐 이런 걸로 이제 했습니다. 뭐 지난밤이었죠. 뭐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이란의 이제 고위급 이제 장군이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전 이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뭐 정유주가 그런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면서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CPI가 좀 하향 안정세를 찾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게 다시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일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면서 확장 국면으로 다시 이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또 PMI 내에 이제 세부 항목 중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관련된 그 지수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조업은 안정화가 되고 서비스업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CPI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이제 안정돼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 제조업 이제 관련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확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확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부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동에서의 확전 여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상승했고 유가가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XL 섹터가 가장 잘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5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사실 밥솥 섹터에서도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률이 크면서 섹터 전반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2.17%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한 제대열 섹터에서는 강스템 바이오텍의 강세가 섹터 전반을 이끌어주면서 3.85%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아토피아 후보인 퓨어스템 AD주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LPG와 윤활유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납니다. LPG는 2.51%, 윤활유에서는 2.3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에는 제약 바이오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섹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슈퍼 박테리아, 비만 치료제가 차례대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가 그 안에서는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섹터에서도 3.79%의 내림세, 슈퍼 박테리아 섹터 3.33%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도 3.1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섹터 내에서는 박셀 바이오에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의약품을 임상시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악재가 드러나면서 면역 항암제 섹터 전반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NI 네트워크 통합 섹터에서도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3%대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링네트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상증자를 공시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삼성의 이게 SSD 품귀 현상 여기 네. 관련돼서 가격 인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엑시콘이라든가 테스, 뭐 이런 파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 그래서 우리가 CXL 관련된 테마군 안에서의 최근에 상승폭이 좀 컸기 때문에 관련주로서에 대한 오인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CXL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SSD 관련된 확장 모멘텀들이 좀 더 주가 수급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엑시콘이라든가 테스는 오늘의 어떤 수급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강스템 바이오텍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개별 이슈가 좀 부각이 됐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 네. 퓨어스템 AD주라고 좀 불리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아토피 치료제인데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에 국내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 허가를 좀 듣겠다. 이 부분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 그래서 지금 대체약이 없는 케미컬 약이 듣지 않는 그런 환자들에게 줄기세포로서 만들어진 아토피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에서 좀 허가했던 이 이슈 때문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개별 모멘텀들 안에서에 대한 수급 희비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상승하는 섹터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25%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호재를 받고 반도체주 전반이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볼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 관련된 그런 이제 섹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활유나 뭐 LPG 관련된 쪽, 뭐 그다음 정유 관련된 쪽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반응하는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연속성을 갖는지 여부는 유가 상승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관련돼서 지금 중동 정세가 다시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지속되는지 여부를 같이 좀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짚어주셨고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과 이를 위한 테스트 승인에 대해서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저희 바라보면 될까요? 우선 뭐 삼성전자 일관된 스탠스는 우리가 HBM 반도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반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사의 주 내용이다라고 좀 저는 이해를 좀 했는데 우선 지금 엔비디아가 HBM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여부에 이 코멘트를 좀 주목을 해보면 테스트 통과를 못한다면 공급을 못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미 HBM 반도체를 이미 AMD에 공급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AMD는 지금 현재 이 12단짜리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엔비디아는 8단짜리의 HBM 반도체가 좀 공급될 것이다라는 그 양세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이미 12단짜리를 AMD에 공급하기로 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에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수급적인 네. 어떤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고 기존의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좀 오늘 뭐 이슈로 판단을 해본다면 SSD의 품귀 현상 그래서 네. 지금 뭐 낸드 메모리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업황 회복들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네. 가격도 올리겠다는 부분들은 이익 기조 효과를 우리는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언론 플레이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의 상승은 좀 충분히 좀 즐길만하다라고 좀 보이고요. 최근에 뭐 4월 5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 해서 세론 효과로 좀 작용하면 오히려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단기간 상승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갔던 그 과정을 삼성전자가 좀 이어서 그 갭을 메꾸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하지만 삼성전자 이외에는 전체적인 개별 종목 수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네. 많다. 이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실적 그리고 하반기 실적 기조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경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SD 가격을 상승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소멸 관점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HBM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아도 4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뭐 점유율 상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엔비디아의 납품권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도 지금 젠슨 황 그 CEO의 삼성전자의 이제 HBM3E D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만약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해도 그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뭐 10만 전자를 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그 실적이 상당 부분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제 빅테크 관련된 그런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지금 3나노, 2나노 관련돼서 뭐 여전히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빅테크 관련돼서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해소를 해야만 10만 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납품 속에서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10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셀 3사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상승률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임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 이슈 이 부분이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그래서 유가에 관된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면서 정유주들의 상승 기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배터리셀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석유 화학 부분에 관련된 이 유가가 단기에 급등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 전망들을 좀 보면 지금 정제 마진이 좀 더 개선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1분기의 실적 기조,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SK온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이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SK온의 흑자 전환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익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 재무 구조를 좀 개선되고 있고 사업 구조 안에서에 대한 재편들을 근본 정기주총에서 이 대표이사가 좀 공언을 좀 했기 때문에 향후 SK이노베이션의 사업 재편 안에서 또는 재무 구조를 좀 더 개선하는 관점 안에서에 대한 효율성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SK온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차별화는 좀 있지만 오늘은 유가에 관련된 연동 흐름 안에서에 대한 상승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2차 전지 셋업체로서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유가에 연동이 되어서 움직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SK그룹 이야기가 나온 만큼 SKD&D와 SK이터닉스를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SK이터닉스, SKD&D로부터 좀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SKD&D도 함께 좀 잘 가고 있어요. 이 종목들의 흐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SKD&D가 지금 나눠져서 이제 SKD&D와 SK이터닉스 이런 이제 두 개의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그러니까 뭐 SKD&D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이제 부동산 이제 전문 회사, 그러니까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자산 운영 관련된 그런 부분, 부동산 자산 운영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로 이제 특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이터닉스가 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전부 다 그 상한가를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일단 유동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분할하기 이전에도 지금 주주 구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대주주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한올 관련돼서 그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행코 개발 이제 홀딩스가 2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대주주와 그다음에 이제 2대주주를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60% 정도의 이제 지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뭐 기관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 투자가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뭐 매도 타이밍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거를 신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건 굳이 쫓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뭐 지금 뭐 IPO와 비슷하게 처음에 공개하면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K이터닉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경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인 만큼 최근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왔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매매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력 수급이라는 AI 산업 기하의 확장,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 구축을 좀 하게 되고 관건은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는데 그래서 뭐 원전주도 좀 강했고 최근에는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좀 상대적으로
반사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을 좀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친환경 이 에너지주의 경우에는 미국발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좀 이 미국발 대선 리스크가 좀 네. 부각될 수 있고 향후에 전 대통령이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에 좀 성공하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IRA 규제에 관련된 이 정책들이 모두 다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좀 크고 있고요. 여기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좀 추진했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대거 축소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 이 부분이 지금 이 실적 베이스가 조금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하게 주가가 좀 하락된 측면이 좀 있었고 지금 오히려 하반기, 상반기 이내에 대한 이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쇠퇴되면서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수급적 측면에서에 대해 어떤 크게 좀 반영 효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실적과 연동을 했을 때도 과도하게 저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관련된 리스크는 좀 있지만 낙폭에는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섹터와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신규 편입은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대선 불확실성들을 좀 더 보고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유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구간인데 보유자라면 저는 저가 매수 매력도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 만큼 한번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CJ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지만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올리브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CJ에 대해서 네. CJ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계열사들이 뭐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올리브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J가 이제 올리브영 지분의 51%를 갖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뭐 최근 같이 이제 영업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향후에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리브영만 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에 방문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뭐 많이 방문하는 그런 이제 쇼핑처가 올리브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면세점을 뭐 다녔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좀 유니크한 그런 이제 제품군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브영 내에서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유니크한 그런 이제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많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를 할 만큼 전반적으로 뷰티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군의 매출세 성장이 올리브영의 성장세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올리브영에 대한 이런 성장세는 아마 올해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가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좀 오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CJ 같은 경우 뭐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뭐 CJ E&M이나 CJ CGV 같이 이런 계열사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CJ의 그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올리브영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CJ의 가치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다른 계열사들도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CJ 올리브영 하면 그 안에 화장품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화장품주가 강했지만 또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의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과도하게 좀 일부 차익 매물을 좀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구간. 그렇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좀 커졌고 지금 1월과 2월, 3월 수출 데이터를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중국향 이 화장품 이 수출 비중이 17.1% 정도 더 늘었다. 이 부분이 증가율 부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았던 화장품 빅투사들의 주가 회복이 어제는 좀 더 강했고요. 네. 여기서 좀 차별화가 있는데 지금 인디 브랜드향 이 북미 고객사들을 확장하고 있는 ODM사들에 대한 실적 베이스들은 우리가 추정치 관점에서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실적
눈높이는 좀 더 크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화장품사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의 확인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들의 개선세는 좀 보여지겠지만 이게 확연하게 중국향 매출 비중들이 바닥을 찍고 턴을 했는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는 좀 더 다른데 ODM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 안에서 과대 낙폭 구간의 조정은 전 매수액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화장품 빅2 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중국의 1분기 매출 비중들을 한 번쯤 네. 확인해보고 우리가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DM 쪽은 지분 낙폭 과대로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아봐도 좋겠지만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뭐 방금 뭐 얘기했었던 화장품 쪽 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은 경우 이제 ODM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대형사 중에서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실적이 부진하면서 작년에 주가가 뭐 상당히 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그런 이제 하락폭에서 뭐 최근에 조금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입국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중국향 화장품 매출에 대한 판매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분기에 이제 대중국 이제 이런 채널 관련돼서 수출이 예상외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더 이상 뭐 중국 시장에서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이제 북미나 유럽, 아시아, 일본, 아시아 쪽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간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한 17%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50% 작년보다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된 코스알 X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알 X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한 판매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작년 4분기에 미국 아마존의 화장품, 그러니까 뷰티 관련된 화장품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2위를 기록을 했고 4분기에 1위.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아마존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128% 증가한 4,867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22% 증가한 1,64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의 화장품 판매는 올해도 계속 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재무제표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3월 20일 이후에 기관이 지금 꾸준히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관이 한 35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10만 주 넘는 그런 이제 물량을 순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3월 22일 이후에 11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한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좀 상승세, 뭐 시장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3만 원대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 수준이 14만 원 이상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11만 원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짚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12만 5천 원이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 손절 라인 1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예, 저는 대덕전자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현재 0.56% 상승한 27,15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9%가 좀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9.8%가 감소하면서 작년에 이익 훼손도가 좀 굉장히 좀 심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에 대한 이 업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덕전자의 이 플립칩들이 사실 좀 많이 공급되지 못했던 그런 효과들 안에서의 실적 개선을 좀 빠르게 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과연 얼마만큼
끌어줄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의 레거시 반도체양 업황 회복 기대 여기 관련된 소재 연동 관점에서 대덕전자가 사실 이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주가 상승폭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봉 주가로 보면 지난해 7월 최고가가 39,650원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횡보 안에서 어제 살짝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대덕전자는 지금 눈높이 안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것이 없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 공급 확대 여기에서 플립칩, 보일글레이드 어레이 장비가 공급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작년에 증설 투자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부터 공급량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간다면 플립칩의 사용 빈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레거시 반도체양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DDR5용 플립칩에 대한 공급 이슈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대덕전자가 네. 올해 1분기까지에는 좀 다소 좀 미흡한 실적을 보여줄진 몰라도 2분기부터는 확연한 실적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다만 1분기도 그렇게 크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어도 4분기에 대비했을 때는 상당한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슈에서는 대덕전자가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좀 작았던 플립칩을 대면적 플립칩으로 좀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대면적 플립칩의 양산은 향후에 AI 칩에 연동될 수 있는 기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용 부분이 향후에 글로벌 GPU사라든가 AI 칩에 연동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서에 대한 매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증설 투자 효과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올해는 실적 반등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증설 투자에 관련된 외형 확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저는 지금 시가 부근 안에서도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27,5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27,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35,000원, 손절 라인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씩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금과 비슷하게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에 좀 더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1분기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졸트 보고서도 이제 오늘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테슬라 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만약 판매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내일도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졸트 상에서 고용 상황이 계속 좀 빡빡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좀 늦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시장 오히려 대비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발표될 테슬라의 판매량 확인을 해보시고 졸트 보고서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마감 전략도 들어볼게요. 우선 5일 고용 보고서에 대한 발표 이 부분들이 당분간 주가의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좀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5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의 고용 효과가 조금 더 견고하거나 실업률이 더 감소하지 못했다면 네. 오히려 단기간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의 관점에서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단기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안에서에 대한 조정 빌미 안에서 급락이 좀 나아진다면 우리 증시의 영향으로 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실적 기대감 안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 효과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내가 보유했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수익폭을 좀 가져간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을 차익 실현을 좀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좀 현금화를 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5일 일정 모멘텀 안에서는 AACR 미국 아마케의 일정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오늘 바이오주의 일부 낙폭 조정들은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암학회 역시도 열리는 날이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SK 이터닉스 오늘도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화장품주 내에서 중국향 화장품 수출 개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